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커피포트로 향하시나요? 65이 넘으셨다면 그 한 잔이 문제입니다. 밤새 숨쉬고 땀 흘리는 사이 우리 몸은 물 900g을 잃습니다. 아침에 피는 메이플 시럽처럼 끈적하게 굳어 있죠. 그 위에 커피를 부으면 바짝 마른 스펀지에 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그 끈끈한 피를 밀어내느라 홀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25년을 추적해보니 눈 뜨자마자 물 2잔을 마신 분들은 심장마비가 41%, 뇌졸중이 37%나 낮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미지근한 물로 바꾼 것만으로 수명이 최대 7년.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는 65 이후 몸을 수십 년 젊게 되돌리는 아침 습관 6가지를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학자들이 젊음의 셈이라 부르는 습관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65이 넘으면 이제 내 인생도 저물어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몸은 100년은 거뜬히 넘게 건강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도 왜 다들 끝이 다가왔다고만 여길까요? 65이면요. 이제 겨우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앞으로 10억 번은 더 힘차게 뛸 수 있고요. 뇌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세포가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육도 마흔 시절보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잠재력에 닿지 못하는 건 결코 몸이 늙고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우리 몸을 향해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60 이상 성인 수만 명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하는 딱 6가지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기억력은 훨씬 또렷해지고 다리 힘은 더 세진 채로 노화의 징후는 거의 없이 무려 30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비싼 약이나 엄청난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차이 하나로 30년이라는 빛나는 시간을 더 얻은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우리 몸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난 직후의 첫 60분, 이 짧은 시간이 우리 몸의 세포가 스스로를 고치기 시작할지 아니면 속부터 무너지기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만약 아침을 달콤한 설탕이나 급한 스트레스나 그저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로 시작한다면요. 우리 몸은 지금 공격받고 있다고 착각하고는 치유 시스템을 아예 꺼버립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동으로 하루를 열면 우리 몸속에 잠들어 있던 천연 장수 스위치가 경쾌하게 켜지죠. 혈관은 뻥 뚫리고 근육은 단단해지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펄펄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파고들었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동시에 훨씬 더 아름답게 얽혀 있다고요. 우리 몸도 꼭 그렇습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아침의 몸짓 몇 개가 서로 맞물리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그 6개의 톱니바퀴를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지막 습관은 영상의 맨 끝에 공개됩니다. 과학자들조차 이건 5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세포를 유전자 단위에서 되돌리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때까지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몇 살이신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을 달아드리고 있답니다. 자, 그럼 6번째 습관부터 열어볼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매일 아침 잘못하고 계실 바로 그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 무언가를 넣기 전에 밤새 실내에 두어 미지근해진 물 2잔, 약 500ml를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명을 최대 7년이나 늘릴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는 동안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약 900g의 수분을 소리 없이 잃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피는 걸쭉한 시럽보다도 더 탁하게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피를 혈관으로 밀어내려고 무려 23%나 더 헉헉대며 무리하게 일해야 하죠. 연구진이 확인해 보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2잔을 가득 마신 분들은 심장마비 발생률이 41%나 낮았고 뇌졸중은 37%나 떨어졌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단 몇 분 만에 피를 맑게 헹궈줍니다. 덕분에 남은 하루 종일 심장과 혈관이 짊어질 부담을 확 덜어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커피부터 찾으시잖아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짝 마른 스펀지 위에 독한 산을 들이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을 더 심한 탈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오히려 확 치솟게 만들어버리죠. 여기서 물의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실내에 둔 미지근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흡수 속도가 무려 40%나 빠릅니다. 우리 몸이 굳이 찬물을 데우느라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만큼 수분이 훨씬 빨리 채워지고 잠들어 있던 장기들이 깨어나 신나게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도 앞당겨집니다. 과학자들은 아침마다 되풀이되는 만성 탈수가 시간이 지나면 뇌 조직 자체를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이 둔해지면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지만요. 사실은 물이 부족해서 뇌가 바싹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은은하게 스며든 이 갈증이 여러분의 총명함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던 거죠. 매일 19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의 피를 걸러내는 우리의 콩팥도 수분이 넉넉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을 잘합니다. 물이 부족했다면 온몸에 쌓여 장기를 망가뜨렸을 독소들을 말끔하게 씻어내주니까요. 이때 마시는 물은 향이 첨가되거나 탄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맹물이어야 합니다. 뭔가 첨가물이 들어가면 흡수가 느려지고 텅 빈 위벽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 대장암 위험이 45%나 줄고 방광암 위험은 무려 50%나 뚝 떨어집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해로운 물질이 우리 몸속 장기벽에 찰싹 달라붙기도 전에 물이 먼저 다 씻어 내버리기 때문이죠. 맹물이 너무 밍밍하게 느껴지신다면 신선한 레몬즙을 살짝 짜 넣어 보세요. 수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소화 효소가 기특하게 흘러나오도록 도와준답니다. 타이밍도 참 중요합니다. 물은 아침 식사를 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몸에 온전히 흡수되고 정작 밥을 먹고 소화할 때 꼭 필요한 위산이 물에 희석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느끼는 감각마저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목마르다 느낄 때쯤이면 이미 위험할 만큼 탈수가 진행되어 몇 시간이나 세포들이 조용히 상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 말씀드릴 습관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분 보충과 짝을 이루면 그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해진다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난 지 10분 안에 커튼을 쫙 걷고 얼굴에 직접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체 나이를 최대 5년이나 훅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세포 노화 지표를 재어본 연구인데요. 우리 눈 안에는 사물을 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오직 빛만 감지하는 아주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아침빛을 받으면 우리 뇌의 중앙시계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신호를 쫙 쏘아 보냅니다. 이 뇌시계가 바로 앞으로 24시간 동안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호르몬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이죠. 아침 햇살이 이 눈 속 세포에 닿는 순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50%나 뚝 떨어지고 활력을 주는 코르티솔은 35%나 팍 솟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몽롱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간밤에 상한 세포들을 활기차게 고치기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완벽한 환경인 겁니다. 연구진은 매일 아침 최소 10분 이상 햇빛을 쬐 분들이 수면의 질은 43%나 좋았고 우울감은 38%나 덜 겪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텔로미어의 길이였습니다. 텔로미어는 우리의 생체 나이를 결정하는 염색체 끝을 감싼 보호 마개 같은 건데요. 하루 종일 어두컴컴한 실내에만 머문 사람들에 비해 아침 햇빛을 듬뿍 받은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눈에 띄게 더 길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체 리듬은 매일매일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주변을 보시면 새벽 2시엔 눈이 말똥말똥한데 정작 오후 2시만 되면 기운이 쏙 빠져 꾸벅꾸벅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바로 이 생체 리듬이 단단히 꼬여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꼬인 패턴은 판단력을 뚝뚝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을 무려 58%나 높이는 무서운 원인이 됩니다. 아침에 쏟아지는 자연광은요, 실내 조명보다 우리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데 1000배나 더 강력합니다. 게다가 햇빛은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뿜어져 나오도록 돕는데 이건 시중에 파는 비싼 영양제로는 결코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약병 겉면에 아무리 그럴듯한 효능이 잔뜩 적혀 있어도 말이죠. 꼭 구름 한 점 없는 쨍한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흐린 날의 바깥빛조차도 실내 조명보다는 우리 몸을 깨우는데 10배나 더 훌륭하게 작동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은 빛에 점점 둔해집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과 똑같은 효과를 보려면 어르신들은 빛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많이 받으셔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바깥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만 계시려 하니까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천연 우울증 치료제인 세로토닌이 콸콸 쏟아지게 만듭니다. 한 요양원을 조사해 보니 아침 해가 잘 드는 동향방에 계신 분들이 북향방에 계신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67%나 낮았다는 가슴 따뜻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 햇빛을 쬐는 건 아침만큼 효과가 크지 않아요. 이미 코르티솔이 정점을 찍고 꺾이는 중이라 생체 리듬을 맞출 황금 시간을 허무하게 놓친 뒤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기 힘드시다면 최소한 창문이라도 활짝 열어보세요. 꽉 닫힌 두꺼운 유리창은 우리 뇌가 잠에서 깨는데 필요한 특정 파장의 빛을 얄밉게도 걸러내버리거든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인공 불빛으로는 절대 아침 햇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광에 담긴 풍부한 파장이 쏙 빠져 있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더 엉망으로 헷갈리게 만들 뿐입니다. 이 아침 햇빛 쬐기를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습관과 결합하면 연구자들조차 생체 나이를 통째로 10년이나 되돌릴 수 있다고 극찬할 정도의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들으신 두 가지, 물과 햇빛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진짜 몸을 바꾸는 습관들은 지금부터거든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파인만의 길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소중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테니까요. 자, 네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지 90분 안에 단백질을 30g 챙겨 드시는 것. 이 습관은 심장병보다도 더 많은 어르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근육 감소증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60 이상 성인 500명을 8년 동안 끈질기게 연구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0이 넘으면요, 해마다 자기 몸 근육량의 3%씩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근육량이 어느 위험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낙상 위험이 무려 400%나 치솟게 되죠. 65 이후에 한 번이라도 크게 넘어지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30%나 된다는 끔찍한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단백질을 아침에 집중적으로 몰아드신 분들은 저녁에 주로 드신 분들보다 근육량을 73%나 더 든든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단백질을 넣어주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놀라운 공장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밤새 굶은 아침이야말로 우리 몸이 망가진 조직을 고치고 새 근육을 지을 준비가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5 이상 어르신 대부분은 아침으로 단백질을 15g도 채 드시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토스트 한 조각이나 시리얼로 가볍게 때우시잖아요. 이러면 우리 몸은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으려고 눈물을 머금고 자기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 내 몸이 나를 안에서부터 뜯어먹는 셈인 거죠. 밤새 쫄쫄 굶은 공복의 아침에는 위산과 소화효소의 힘이 하루 중 가장 펄펄 끓어오릅니다. 소화 기능이 뚝 떨어져 느릿느릿 돌아가는 저녁보다 아침에 드시면 단백질을 40%나 더 알뜰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단백질을 드시느냐도 무척 중요합니다.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 기름기 없는 살코기처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꽉꽉 들어찬 완전 단백질은요, 곡물이나 채소로만 채우는 불완전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을 50%나 더 폭발적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30g이라는 기준선이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보다 적게 드시면 나이 들며 얄밉게 빠져나가는 근육을 막아낼 만큼 충분히 스위치가 켜지지 않거든요. 반대로 노화가 진행되는 우리 몸은 한 번에 30g을 훌쩍 넘는 단백질을 척척 처리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일어나서 90분을 넘겨버리면 성장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근육이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황금 시간을 몽땅 날려버리는 셈이 됩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동물성 단백질과 똑같은 근육 생성 효과를 얻으려면 25%를 더 든든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은 아침에 38g에서 40g 정도를 채워주셔야 하는 거죠. 여기에 콜라겐을 딱 10g만 더 얹으시면 관절 연골과 피부 탄력을 탱탱하게 지키는데 기가 막힌 효과가 있습니다. 12주 동안 매일 콜라겐을 챙겨 드신 분들은 관절 통증이 68%나 줄었다는 반가운 연구도 있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지방이나 탄수화물처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훌쩍 건너뛰면 몸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 피 같은 근육을 헐어쓸 수밖에 없다는 슬픈 이야기죠. 이 아침 단백질을 가벼운 근력 자극과 짝지어 보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의자에서 10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합성이 85%나 더 껑충 뛰어오릅니다. 세상 어떤 비싼 영양제도 흉내낼 수 없는 회춘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방금 그 의자 스쿼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 번째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최근에야 과학이 제대로 주목하기 시작한 아주 소박하지만 강력한 습관인데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 딱 10분만 집 안이든 골목이든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겨우 10분 걷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여기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고 나면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파도처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혈당의 파도는 더 높고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렁이는 혈당 스파이크가 은은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혈관 안쪽을 긁어 상처를 냅니다. 시간이 쌓이면 이게 바로 심장병과 치매, 그리고 눈과 콩팥의 손상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뉴질랜드와 여러 나라의 연구진이 밝혀낸 사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식사 직후에 단 10분만 가볍게 걸으면 우리 다리의 큰 근육들이 마치 스펀지처럼 혈액 속 포도당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도 말이지요. 그 결과 식후 혈당의 뾰족한 봉우리가 눈에 띄게 뭉툭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후 짧은 걷기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에 비해 혈당 급상승을 상당폭 낮췄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한 번에 30분 몰아서 걷는 것보다 새끼 식사 뒤에 10분씩 나눠 걷는 편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파일만이라면 아마 무릎을 탁 쳤을 대목이에요. 문제를 통째로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 잘게 쪼개어 딱 필요한 순간에 손대는 것이 훨씬 우아하고 강력하다는 것. 자연은 종종 이렇게 소박한 해법을 숨겨둡니다. 특히 아침 식사 뒤에 걷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즉, 같은 밥을 먹어도 아침에 혈당이 가장 사납게 튀어 오른다는 뜻이죠. 바로 그 사나운 파도를 걷기 한 번으로 잔잔하게 다독여주면 남은 하루 종일 혈관이 받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게다가 아침 식후 산책은 앞서 말씀드린 아침 햇빛 쬐기와도 아름답게 겹칩니다. 걸으면서 자연광을 받으니 두 습관이 한 몸짓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이죠. 걷는 자세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저 멀리 두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숨이 살짝 가빠질 정도, 옆 사람과 이야기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 딱 그만큼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고 벽을 짚고 천천히 왕복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밥 먹고 소파에 곧장 눕는 그 습관을 딱 10분의 움직임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 작은 걷기 하나가 시간이 쌓이면 혈관을 젊게, 정신을 맑게, 그리고 발걸음을 가볍게 지켜줍니다. 밥 먹고 나면 나른해서 그냥 눕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준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깐깐한 과학자들조차 이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아침을 먹기 전에 딱 60초, 단 1분 동안만 균형 잡기 운동을 해보세요. 치명적인 낙상 위험을 86%나 줄여줄 뿐 아니라 나이 들며 호두알처럼 쪼그라드는 뇌를 다시 빵빵하게 되돌려줍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4억 명의 어르신을 무려 10년 동안 졸졸 따라다니며 추적한 연구를 보면요. 매일 아침 한 발로 딱 30초만 꼿꼿하게 서 있어도 쉰 이후에 뚝뚝 끊어지던 뇌의 신경회로들이 강제로 팍팍 깨어난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어르신을 구급차에 실려가게 만드는 그 무서운 낙상을 뇌와 근육 사이의 튼튼한 직통 통신망을 다시 깔아 막아주는 겁니다. 연구진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균형 훈련을 한 어르신들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서 뽀얗고 새로운 회백질이 쑥쑥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나이 들면 제일 먼저 쪼그라들어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고 소중한 기억을 야금야금 앗아가는 핵심 부위거든요. 우리의 균형 감각은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귀 안쪽에서 기울기를 느끼는 전정기관, 그리고 내 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느끼는 고유 감각.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이 세 기관이 서로 삐져서 대화를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멀쩡히 걷던 분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픽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를 덜덜 떨며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앞으로 7년 안에 뇌졸중이 오거나 사망할 위험이 무려 84%나 높았습니다. 이 간단한 거실 테스트 하나가 병원에서 재는 콜레스테롤이나 혈압보다 수명을 더 소름 돋게 정확히 맞췄다는 거죠. 지금 벽 옆에서 한번 살짝 해보셔도 좋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이 균형 운동은 다른 시간보다 아침에 할 때 300%나 더 효과가 터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귀 안쪽의 균형 장치가 말끔히 초기화되는데 눈 뜬 직후가 이 녀석을 훈련시키기 가장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단위에서 일어납니다. 균형 훈련은 뇌를 위한 기적의 비료라 불리는 물질, BDNF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듭니다. 이게 새 신경세포를 쑥쑥 자라게 하고 기존 세포가 늙어 죽는 걸 철통같이 막아주거든요.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전을 위해 튼튼한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세요.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한 3cm만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꾹 버팁니다. 그러고는 반대쪽 다리로 휙 바꾸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뇌는 하루에도 쉴 새 없이 완벽한 균형 보정을 수만 번씩 묵묵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밀한 시스템은 끊임없이 미세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똑바로 서야 하는지 그 방법 자체를 하얗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돌려보세요. 이러면 시각과 전정기관이 훨씬 더 땀 흘리며 일해야 해서 운동 효과가 몇 배로 껑충 뜁니다. 길을 걷다 무언가를 보려고 고개를 휙 돌릴 때 휘청하지 않도록 그 결정적인 반사신경을 강철처럼 단련시켜주는 거죠. 이 운동의 효과는 정말 번개같이 빨리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단 1회 만에 눈에 띄게 비틀거림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고요. 이 주만 연습해도 뇌를 스캔해보면 균형 담당 부위가 활활 타오르듯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은 나이 들며 늘어지고 쪼그라드는 발목과 무릎, 고관절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들도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문턱을 만났을 때 훅 넘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고마운 근육들이죠. 연구에 따르면 아침 균형 운동은 반사신경 속도를 40%나 끌어올립니다. 걸려 넘어질 뻔한 그 찰나에 몸을 휙 바로잡을 금쪽 같은 0. 몇 초를 우리에게 벌어주는 겁니다. 자, 이 균형 훈련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망의 첫 번째 습관에 비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저 귀여운 몸풀기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진짜 젊음의 샘을 열어볼 차례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4433 이렇게 부르는 특별한 호흡법으로 10번 깊은 숨을 쉬는 것.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쉬는 이 호흡 하나가 DNA 수준에서부터 세포의 노화를 거꾸로 되돌려 여러분의 수명을 15년이나 훌쩍 늘려줄 수 있습니다. 5개 나라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길게 내뱉는 이 특별한 패턴이 몸속 깊은 곳의 미주신경을 찌릿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바짝 긴장한 스트레스 모드에서 몸을 고치고 치유하는 편안한 회복 모드로 스위치가 찰칵하고 즉시 바뀝니다. 하루 종일 내 세포들을 늙고 부서지게 놔둘지 아니면 싱싱하게 다시 태어나게 할지를 결정하는 생명의 스위치를 딸깍 눌러주는 셈이죠. 연구진은 이 호흡법이 텔로미어를 지키는 마법의 효소 활동을 43%나 끌어올린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 효소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늙어갈지를 결정하는 염색체 끝에 튼튼한 안전마개를 다시 길게 이어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65 이상 어르신 대부분은 숨을 쉴 때 폐의 맨 윗부분만 얕게 헐떡이며 씁니다. 그래서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보다 70%나 부족한 양만 마시고 있죠. 결국 우리 장기들은 서서히 숨이 막혀가고 온몸의 세포가 늙어가는 속도에 무서운 가속도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 호흡법을 하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초간 숨을 길게 참는 동안 산소가 억지로라도 폐의 가장 깊숙한 아랫부분까지 쭉쭉 밀고 들어가거든요. 바로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평소 얕게 숨 쉴 때보다 혈관 속으로 40%나 더 많은 산소가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8초간 길게 내쉬는 행동은 우리 몸의 회복신경을 강력하게 마사지하듯 깨워줍니다. 덕분에 혈압은 평균 10 정도 쑥 내려가고 온몸을 괴롭히던 염증 수치는 35%나 떨어집니다. 노화를 재촉하는 나쁜 호르몬 코르티솔도 하루 종일 최대 50%까지 확 낮아지죠. 일본의 100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와 비슷한 호흡을 묵묵히 이어왔다고 해요. 서양 과학자들이 마침내 이들을 연구해봤더니 이 슈퍼 장수인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30살은 더 파릇파릇한 젊은이들과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세포 염증 수치는 다른 분들보다 60%나 낮았죠. 7초간 숨을 붙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생명줄 같은 산소를 최대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8초간 끝까지 길게 내쉬면 몸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탁한 이산화탄소가 남김없이 빠져나갑니다. 조직을 병들게 하고 늙게 만드는 산성 찌꺼기가 쌓이는 걸 아예 원천 봉쇄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폐활량은 슬프게도 30에서 70 사이에 40%나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이 호흡을 하시면 납작하게 잠든 폐포들을 다시 풍선처럼 빵빵하게 깨우고 폐 조직을 쫀득한 고무줄처럼 탄력 있게 만들어 잃어버린 폐 기능을 상당 부분 기적처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을 덮치기 전에 바로 이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을 평온한 주춧돌을 딱 놓을 수 있고 속에서부터 우리를 늙게 만드는 연쇄적인 염증 반응을 가위로 싹둑 잘라낼 수 있거든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이 호흡을 10번씩 꼬박꼬박 한 사람들은 심장마비 발병률이 50%나 뚝 떨어졌고 기억이 흐려지는 치매 증상도 45%나 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들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실제 나이보다 무려 10년에서 15년이나 더 풋풋하게 젊은 지표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호흡법은 일산화질소의 생산도 팍팍 펌프질해줍니다. 일산화질소는 꽉 막혀 좁아진 혈관을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넓혀주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붉은 피가 생생하게 돌게 만들어줍니다. 영양분은 정성껏 배달하고 밤새 찌든 찐득한 노폐물은 말끔히 청소해주는 내 몸속 최고의 청소부인 셈이죠. 우리가 숨쉬는 패턴은 심박 변이도라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 직접 조종합니다. 심박 변이도는 심장 박동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유연하고 다양한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인간의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무섭도록 강력한 지표입니다. 아침 호흡은 이 심박 변이도를 최대 85%까지 껑충 끌어올립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으며 시간은 고작 3분이 채 안 걸리는 이 소박한 습관이 인간이 수백억을 들여 만든 그 어떤 항노화 기술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유전자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3분도 안 걸리는 이 연습 하나가 세상 그 어떤 불로초보다 위대한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6가지 아침 습관을 하나로 엮어볼까요? 물, 햇빛, 단백질, 식후 걷기, 균형, 그리고 호흡. 이것들은 따로따로 좋은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몸속에서 거대한 생물학적 혁명을 일으켜 65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2잔은 끈적한 피를 맑게 헹궈 세포들이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기름칠을 합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은 고장난 호르몬 시계를 정확히 맞추고 비타민 D를 펑펑 쏟아지게 하죠. 든든한 아침 단백질은 야속하게 빠져나가는 근육을 꽉꽉 채워넣고 뼈를 쇳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식후의 짧은 걷기는 사납게 튀어오르는 혈당의 파도를 잔잔하게 다독여 혈관을 지키고요. 한 발로 서는 균형 훈련은 느려진 뇌회로를 팽팽하게 당겨 끔찍한 낙상의 악몽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4433 호흡은 늙어가는 세포의 시제바늘을 거꾸로 팽팽 돌려버리죠.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건 그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젊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매일 아침 손수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6가지 중 제일 마음에 드는 딱 하나만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재미삼아 더해 가시다 보면 6주 뒤에는 말 그대로 내 몸의 생체 시계를 10년은 거꾸로 돌려버리는 가장 완벽한 아침 루틴을 갖게 되실 겁니다. 내일 아침 요란하게 알람이 울릴 때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내리는 선택은 단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85이 되었을 때 2다리로 펄펄 날아다니며 눈부신 인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겨우겨우 약봉지에 기대어 목숨만 이어갈 것인지를 가르는 위대한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을 자유로이 누빌지 아니면 답답한 방 하얀 침대에 갇혀 지낼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과 푸른 잔디밭에서 뛰어놀지 아니면 그 예쁜 아이들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해 괴로워할지 여러분의 반짝이는 미래는 바로 앞으로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에는 30년의 펄펄 끓는 건강한 삶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스스로에게 안겨줄 완벽하고 과학적인 설계도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여러분은 내일 아침 여러분의 결정만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아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 한 번이 다른 분들도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만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댓글창에는 지금 몇 살이신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유익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발견의 기쁨은 끝이 없지요. 모든 명쾌한 해답은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더 튼튼한 몸, 더 날카로운 생각, 그리고 더 길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과학의 비밀을 마치 동네 친구와 수다 떨듯 재미있게 탐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